미 전역에서 50개 팀이 참가한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가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뉴욕주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뉴욕 시정부가 발행한 티켓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비전 제로 맵을 공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통근자들을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14회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5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을 뒤흔드는 듯한 힘찬 북소리. 앳돼 보이는 외모지만 쉼없는 손놀림으로 현란한 장구 연주를 보여줍니다. 부채와 혼연일체가 된 듯한 손놀림 하나하나에선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협찬하는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 우리의 전통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자라나는 후세들과 이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14회는 LA, 워싱턴, 뉴욕, 뉴저지 많은 그 팀들이 참여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월등히 수준이 높아져서 정말 우리 국악이 이렇게 타 민족에까지 알리고 타 민족까지도 여기 와서 참여한 게 우리 국악이 이렇게 세계화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영예의 대상은 대학부로 참가해 판소리 흥부가를 구슬프게 부른 김다래 씨에게 돌아갔으며 김 씨에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0달러가 주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지금 학생이지만 조금 더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한국뿐만이 아니고 또 뉴욕과 더 나아가서 세계 또 판소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상장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부와 시니어부, 학생부, 타민족 팀을 포함한 50개 팀이 참가해 판소리와 기악, 풍물 등 국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큰 마당을 선보였습니다. 시상식 전에 열린 특별 공연에선 박수감 명창의 쾌지나 칭칭 나네와 박경량 선생의 교방춤, 지난대의 대상팀 하늘 두드림의 사물놀이 공연 등 한국과 미국의 정상급 국악인들이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는 미 전역에서 아마추어 국악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해 해외에서 열리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악 경연 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뉴욕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민족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지난 5월부터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후원의 결성과 후원금 모금 활동에 전념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마친 정 후보는 직접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찾아 노인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인 복지 문제 개선과 주택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노인 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욕 주 정부로서 우리 한인과 또 아시안들 그리고 노인 복지 문제를 향상하는 우리 주정부의 예산 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그 노인 복지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예비선거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오후 1시부터 롱아일랜드 소재 미들 아일랜드 CC에서 정 후보를 위한 선거 기금 모금 마련 골프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 후보와 스타비스키 의원이 맞붙는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9월 9일에 치러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각종 티켓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요원들은 더 집요한 단속을 펼치고 있고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주요 시정부 기관이 올해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발부한 총 티켓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헌이 실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에서 5월까지 발부된 티켓은 총 23만 7,6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부된 티켓 19만 7,278장보다 4만여 건이나 더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20.5%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무려 5만 7천여 건이 발부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8억 5,900만 달러에 이르는 각종 벌금 수입을 올해는 7억 8,900만 달러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또 시의회도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약에 따르기 위해 지난 3월 벌금 수입을 25% 줄이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당 위생검사에서는 지난 5월 한 달간 2,239건의 티켓이 발부됐고 지난 5월과 비교해 단 3건이 줄었습니다. 식당업주들은 예전보다 더 집요해진 단속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청소국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간 총 4만여 건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년 내 최고 기록입니다. 소방국 역시 지난 3월 고층 건물 안전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예년보다 많은 5,400여 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전 제로 맵이 공개됐습니다. 어느 지역이 사고 위험 지역인지, 어느 지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 제로 맵을 참고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 뉴욕시 웹사이트에 공개된 뉴욕시 비전 제로 맵을 통해 거주 지역의 과속 카메라 설치 구간과 상습 무단 횡단 구간,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더블 파킹 구간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싱의 경우에는 노던 블로바드와 유니온 스트리트, 바우니 스트리트과 샌포드 애비뉴, 샌포드 애비뉴와 149 플레이스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노던 블로바드와 프린스 스트리트는 과속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루즈벨트 애비뉴와 파슨스 블로바드 사거리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베이사이드의 노던 블로바드와 벨 블로바드 사거리는 보행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뉴욕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인 비전 제로 11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통근자들을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동조합이 제시한 20일부터의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들에게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매츠 월렛츠 포인트와 우드 헤이븐 블로바드, 하워드 비치 JFK 공항 등 퀸즈의 3개 지하철역과 롱아일랜드 매너셋, 힉스빌,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 디어팍 등 8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350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롱아일랜드 글렌코브와 맨해튼 34가 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페리를 무료 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7번 전철 이용객들은 플러싱 시드필드 구장에 4,000대 주차 공간을, A노선 전철 이용객들은 애퀴덕트 레이스웨이 경마장에 3,000대 주차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파업이 시작되면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파업 기간을 이용한 휴가 그리고 카풀과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원 5천여 명은 지난달부터 향후 7년간 1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일 전면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온라인 지지 서명과 함께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의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의원이 공화당 46명, 민주당 46명 등 총 9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터 로스캄 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확대 법안은 현재 비자 쿼터 수를 5,000개에서 15,000개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연간 유학생 수도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지만 연간 쿼터는 5,000개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는 두 나라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템 분야에서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인 유학생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법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실시한 뉴욕, 뉴저지 한인 정치인 신장 단체들은 그간 4,500명이 넘는 서명을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 초만 해도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40여 명에 불과했지만 캠페인 효과로 지지 의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100명의 지지 의원을 넘겨야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이 무보험자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바마케어 시행 전 무보험자 비율 17%가 15%로 떨어졌습니다. 비영리 단체 커먼웰스 기금은 최근 조사를 통해 전국 무보험자가 오바마케어 시행 전보다 950만 명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 비율도 지난해 9월 20%에서 올 6월 15%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평가되던 19에서 34세 젊은 층의 가입이 급증해 이 연령층 무보험자가 57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60%가 지난달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의사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확대 여부도 무보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혜 대상을 확대한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무보험 비율이 평균 28%에서 17%로 급감했습니다. 주별 무보험자 비율 감소에서는 텍사스주가 34%에서 22%로 가장 컸으며 캘리포니아주가 22%에서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도 12%에서 10%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도시연구소의 건보개혁 모니터링 서베이에서는 신규 보험 가입자가 8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갤럽의 조사에서도 무보험자 비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3.4%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일은 예년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압성의 흐름인 플라보텍스의 영향인지 일본 지역에 불어닥친 폭풍 너구리의 영향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지속된 후 정상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의 때 아닌 시원한 여름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미 중서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10에서 30도가량이 낮은 이상 저온 현상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은 이번 주 기온이 40에서 5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상층 대기에 형성된 저기압이 캐나다의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한랭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 지방의 기단 덩어리인 북극 소용돌이 플라보텍스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플라보텍스는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는 약화되거나 사라지는데 올해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동부 지역도 중서부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6일은 최저기온이 6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번 이상저온 현상이 일본 열도를 지나고 있는 태풍 너구리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 불어닥친 태풍 너구리가 기단을 밀어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상 저온 현상이 비록 며칠간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평원지대나 대형 호수인 오데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